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시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요. 다만 그 행복을 당신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반갑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로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된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가슴속에는 어떤 시 한 편 품고 계신가요? 2020년 올 한 해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의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공주 사는 촌사람이에요. 네. 시 쓰는 사람이고요. 그냥 촌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셨지만 전 국민이 다 사랑하시는 우리 나태주 시인을 모셨습니다. 풀꽃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늘 아주 여린 풀꽃이 떠올라서 젊다기보다 어린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은 의외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 옛날에는 그 시인의 대표작을 시인 자신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 네. 이걸 내 대표작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인의 대표작, 시인에 대한 평가가 독자들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독자들이 제 시 한 편을 기억하고 저를 보고 풀꽃 시인이라고 그러면 네. 제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평생 시를 썼는데 풀꽃 시인이라는 말 하나 얻었으니까 그것도 고맙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광화문을 나갈 때마다 그 빌딩에 크게 걸려 있는 그 시들을 읽곤 하는데 아마 선생님은 지나가실 때 그걸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덤덤했어요. 광화문 글판에 내 것도 한번 가서 걸리는구나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반응이 네네. 그걸로 해서 많이 바뀐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꽃시인이라고도 하고 네. 강연이 많이 이제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요. 네네. 그게 제 축복입니다. 근데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풀꽃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시 풀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네. 풀에 피는 꽃 그야말로 하찮고 작고 낮고 가비없고 키워주지 않고 버려진 어떤 존재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함의하는 그런 용어가 풀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고 좀 소외됐다는 사람들이 이 풀꽃이라는 말에 자기를 투사해서 나도 그렇다 네네.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풀꽃입니다. 그래서 풀꽃 시인이십니다. 네.
근데 등단하신 지가 이제 50년이 되셨어요. 근데 50년 딱 지나고 감회가 어떠시던가요? 많이 마음이 편합니다.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왔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끝일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일을 끝까지 했고, 그 일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를 아는 몇몇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재산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 다음에 51년째부터 내년부터 또 다시 이렇게 자박걸음으로 차근차근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제가 나태주 시인을 각별히 더 이렇게 친근하고 정겹게 느끼는 이유가 43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잖아요. 네. 43년 동안 계시면서 그 얼망졸망 그 어린 녀석들이 어. 나의 시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었구나 이런 생각 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네네. 이 풀꽃이는 특히 풀꽃이는 아이들이 준 선물이에요. 네네. 아이들이 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내 자식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선생님이나 어른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예쁘게 봐야 될 어떤 그 본분이라고 할까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더 말할 거 없고요. 네. 지금도 제자들 가운데는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제자들 보시면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 걸어왔구나 싶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좀 창피해요. 네. 제가 좋은 선생님이 못 돼가지고. 네, 네.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되시면서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인정해 주었잖아요. 네, 네. 그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지 않으셨어요? 신춘문예라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만 즐겁고 그 다음부터는 절망스러운 게 신춘문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선 발표가 나오고 가서 상장을 받고 원고료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펄떡 뛰고 싶죠. 네, 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원고 청탁도 없고 그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춘문예 당선된 작가들이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춘문예 당선하면서부터 작가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무릎 꿇고 넘어져서 다시 기어서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시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시인 박목월 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를 시춘문예 당선 시인으로 뽑지 않았지요. 아, 네, 네. 그래서 박목월 선생님은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 첫 시집에 아주 좋은 서문을 써 주셨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 차려서 중매 결혼을 할 때 오셔서 줄에도 서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3번의 은혜를 주신 네, 그런 네.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시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집을 사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라고요. 네. 숲길집에 그때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시집을 읽어보신 뒤 반지꼬리에 있는 조그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내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태주야, 내가 네 시집을 첫 번째로 사주마. 네. 네. 시집 뒷면에 정가로 적힌 700원. 700원. 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이 얼마나 내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돈이었던가라고 네. 써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네네. 어머니가 그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돈은 늘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냥 푼돈 조금 그래서 반지꼬리에 그냥 별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아버지가 쓰시니까요. 네네. 시장 보시는 거 시골 가서 장 보시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하시고 생선도 다 달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공주처럼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이제 드리니까 그 책을 보시더니 700원이니까 700원을 깎지 않고 700원을 주셨어요. 200원만 받아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7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대로 네. 내가 내 책을 첫 번째 사주겠다. 네. 그때 참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빚을 내 가지고 그 1,000원짜리를 이렇게 16만 원을 모아 가지고 1,000원짜리 16만 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돈을 일을 까보라고 어머니가 팬티에다가 주머니를 달아서 이렇게 꾸며서 주셔가지고 거기다 넣는데 이게 너무 부듯해갖고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출판사에서 가서 돈을 드리는데 그 앞에서 팬티에서 돈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실에서 돈 꺼내갖고 봉투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돈이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윗동네 윗집에 사는 송은이라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친구 되는 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낸 첫 번째 시집이다 한번 봐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펼쳐보더니 그 시집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서로 된 게 아니고 종서로 됐어요. 네, 네. 제 책 중에서 종서로 된 것이 그것이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종서니까 위에만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밑에가 펴 있잖아요. 네, 네. 훑어보더니 형 이거 나 하나 줘. 여기 비어 있는 데가 많은 것 보니까 수학 연습 문제 풀어보면 좋겠네. 그래갖고 제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부터 그냥 괜찮아 너 안 줘. 어? 네, 네. 사실은 주고 싶었거든요. 네. 아니 시집을 갖다가 수학 연습 문제 빈칸이 많다고 풀겠다고 연습장으로 오면 어떡해. 그래서 네. 안 줘.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이 지금 네, 네. 에서 30만 원입니다. 네, 네.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700원짜리가 지금 옥션에서 30만 원입니다. 네, 네. 찍기를 그게 700부밖에 안 찍었어요. 귀하니까.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때는 500부씩 찍을 때인데 네. 책을 네. 참 옛날 얘기네요. 네. 71년도에 시인이 되고 73년도에 제가 책을 찍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실은 하나 쌓여가면서 이제 시인으로서의 연륜도 쌓이곤 하는데 50년 세월을 쭉 살아오시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될 난관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삶의 어떤 지침이랄까요? 어느 분이 어떤 용기를 주셨는가도 궁금해요. 사람보다도 뭐 저 자신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길이 저 자신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런 불교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길이 있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가 안 써지면 제 책이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하나를 가지고 이 책을 닳도록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100번, 200번 읽는 거예요. 자기 책을.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잘못이, 결점이, 잘못 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길을 찾지요. 저는 문단에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그런 슬럼프 내지는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데뷔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0년 정도 시를 썼는데 제가 9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처음 생겼다고 보는 그 대통령상을 처음 받았어요. 아까 말씀 사성에서 하신 그 구상 선생보다도 제가 먼저 받았고요. 네네. 윤석준 선생보다도 먼저 받았고요. 오, 네네. 이원수 선생보다도 제가 먼저 받았어요. 오, 네. 그러고 났더니 제가 이 오만방자 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나빠진 거예요. 시가. 그걸 극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네. 우리 그때는 조금 우쭐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네네. 우쭐한 것이 본인한테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10년 걸렸고, 그러고서 또 교직 말년에 이 뱃속에 있는 창자가 그 중에 이제 쓸개가 터져가지고 또 간이 일부 상하고 췌장이 뭐 4분의 3 상하고 뭐 이런 그 위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위기를 제가 겪으면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 넘어서 오나.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도움은 자기 내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제가 뭐 이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나서 지금은
많이 평온한 상태. 네, 네. 몸은 많이 망가졌어요. 네. 거의 성한 데가 없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성한 데가 없어요. 네.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있으니까 아픈 거다. 이 아픈 것도 살아있는 증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데서 무슨 축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다시 채찍질하는 용기를 받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또 그러시잖아요. 긴 병이 힘드시면은 친구 삼아 달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나 시인의 말씀 들으니까 또 그 말씀도 떠오릅니다. 자, 이제 우리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잠시 바꿔서 또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남산골 서당, 뭐 남산서당 뭐 이래서 여기가 그런 서당이 있었던가 봐. 그걸 모토로 해서 글쓰기에 대한 강연인데 힘들죠. 근데 버스 타고 서울에 와서는 전철 타는데 그 버스 타고 전철 타는 것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을 뺄 때 갑자기 힘든 게 배가 되는 것이다. 남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다양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류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시쓰는 사람들의 그 진짜 목표는 시를 모르는 나를 모르는 먼 데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 내 시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고 지금 가서 내 시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자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요. 나를 버리는 일이라 똑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 시절 힘들었을 때 살며시 이마 위 꽃잎으로 얹히고 어깨 위에 부드러운 손길로 왔던 누군가의 시. 그로하여 그래도 내가 숨쉴만 했고 가던 걸음 이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라. 이제 나의 시에게 말한다. 어디든 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 그날의 나처럼 힘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손길이 되고 가벼운 꽃잎이 되라. 견디기 힘든 날 숨 쉴만 했다고 견딜만 했다고 그래서 조금은 좋았다고 고백하게 하라. 네,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올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나 할 정도로 그러게요. 네. 그냥 시간 다 뺏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도 큰
그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인께서는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세요? 우리 삶의 그 어떤 형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한다면 이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의 그 활용, 온라인의 도움이 아주 극대화됐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있는 그 시간에는 또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모순이 아니고 양립이라고 그럴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기량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조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 책을 이렇게 판매하는 서점이나 이 출판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서점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책이 그런 데로 나가는 것은 인터넷에 의해서 온라인 판매다. 그런데 그 판매하는 그 매출량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책이 많이 나갔느냐 할 때 특별히 나간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요리책, 네. 그리고 이 실내 정원 가꾸기, 그 다음에 반려동물 이렇게 돌보기 이런 책, 특히 요리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야말로 아날로그죠.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덕목을 또 시인 특유의 관점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마스크 안쪽은 나를 위한 배려이고 바깥쪽은 너를 위한 부분이에요. 예.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가 너와 나의 합작인 거죠. 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조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 안쪽은 내 거냐 너 거냐 바꿔서 이럴 때 보니까 네네. 그게 안쪽은 그러니까 바깥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저쪽에서 오는 걸 막기 막아야 위해서 되니까. 네네. 안쪽은 의외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너를 위해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구나. 그래서 나와 너가 하나로 만나는 것이 이 마스크다. 그러면서 자리이타 그런 좋은 말이 있는데 나한테 이롭고 남한테도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 혼란 시기에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많은 생각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서서 조금 늦게 맞게 됐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한국시인협회 회장이 되셨어요.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시인협회를 이끌어 가실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단체장 이런 것을 어설픈 사람이지만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것이 구성원끼리의 화합입니다. 네네. 그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인생의 계획 중에 이제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 4가지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루의 계획은 아침 또는 새벽에, 1년의 계획은 원단에,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그리고 한 집안 단체의 계획은 화목함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목이라는 데 제가 중점을 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향기가 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향기가. 나는. 예. 네. 그리고 또 묻지마 문학 강연으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네. 모시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네.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셔서 아주 가까이 아까도 그 낮은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 독자들과 만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어떤 뜻으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시는지 저희가 모시기도 정말 어려웠어요. 바쁘셔가지고. 예, 저는요 제가 졸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오랫동안 거절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어떤 모토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제 삶의 모토는 거절하지 않기와 요구하지 않기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잘 살 때, 편하게 살 때 보면요, 거절하고 요구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거절합니다. 저서 해달라고 그러면 거절해.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요구합니다. 내 편으로 네가 와라. 나 도와줘라. 이거 나 좀 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거절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시란 어떤 시일까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인데 애기들한테는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그 시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고 어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고. 그리고 노인에게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사가 되고 회상이 되고 추억이 되고 한 앨범이 되는 그런 시예요. 그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런 시를 비슷하게 쓰려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쓰자, 쉽게 쓰자, 단순하게 쓰자, 그리고 임팩트 있게 쓰자 이런 네 가지 생각을 늘 했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 같은 시도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쓴 행복이라는 시 문장에 답니다. 묘비명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네네.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 속에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메멘토 모리를 네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너 여기 왜 왔어? 나 보고 싶어서 왔지? 저희 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네. 조금만 참아라. 너도 기다리면 죽을 거다. 그 소리는 뭐냐? 잘 살아라. 시간 아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밑에 깔린 그 마음이라고 그럴까 의도는 시간에 대한 문장이고 죽음에 대한 문장이고요. 아주 메랑콜리하잖아요.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한 문장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글쎄 이 시가 좋은 시인지는 모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시는 짧고 간결하면서도 네. 그 속에 다 인생살이가 들어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밥 먹여주는 하는 사람들까지도 선생님 시집은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감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문단에서는 그 별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뒤집어 봐야 볼 것도 없고 뭐 파봐야 파볼 것도 없고 그런 그냥 쉬운 시니까. 근데 이제 간과하는 게 있어요.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시가 감정에 호소하고 감정 그것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시는 이성이나 이성적인 지성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 인간의 그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 80%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부추겨주지 않고 아무도 동행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시인들이라도 나서서 특히 코로나 이 진짜 엄중하고 답답하고 이런 시대에 좀 기다려라. 좋아질 거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정말로 좋은 시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악수가 돼주고 어깨동무가 돼주고 옆에서 속삭여주는 그 위로의 말이 돼주는 것이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절렬하지만 그 자리에 그냥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네.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 네.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네.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라는 시를 읽으면서 맞아. 고행이 아니야. 여행이야. 네, 네.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보류하고요. 그리고 양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네. 남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행복하고 많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다운이 되는데 의외로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네, 네. 내가 오늘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중국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게 기적이다.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많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내 자신이 훌륭하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힘든 거는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자존감의 수위가 떨어진 겁니다. 너무 자만하는 건 나쁘겠지만 적정 수준 자존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떠냐? 오늘 내가 충분히 잘했다. 그리고 내가 기다려볼 거다. 내일 잘할 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인의 시 가운데는 너에게 건네는 말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그렇죠. 네, 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여전히 나의 마지막 과업이다라고 네, 쓰셨어요. 네. 그만큼 보듬어 안고 나가 아니라 너를 향하는 네, 그 시선이 네.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자님께서 기소불력 물시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런 2000 몇백 년 전 늙은 스승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너를 배려하고. 근데 이게 이 코로나 시대 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학습하고 있다. 지 프로그램 이름이 그대의 꼭 한마디입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가슴속에 간직한 인생 한마디는 과연 어떤 것일까도 궁금해요. 나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라고 네네. 말하고 싶어요. 네, 나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 아니 물론 집 사람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또 길이었고 또 그것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고 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늘 그리웠다. 네, 네. 사람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과 그 고독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쓴 내가 너를이라는 시거든요. 이걸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는 고독으로 시작됐다. 근데 이 시를 읽다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움으로 이게 바뀌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나는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뀜으로 이 시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움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올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정말로 이 경랑 속에서도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는 그런 그리움, 기다림 뭐 이걸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네. 코로나 이전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 네. 분명히 다시 또 그 일상이 돌아올 그럼요. 것이다. 가야 됩니다. 화양연화. 네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고 네. 좋았던 그 시절 네. 분명히 옵니다. 근데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늘 사람들이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해마다 안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해마다 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해서 네. 이런 말을 네. 하는데 네. 정말 올해는 네.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네. 지금 지쳐 계시거든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지요. 네. 근데 그런 국민들에게 예, 어떤 위안과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네네.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우리 서로 아프지 마세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분간 나도 여기서 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올해처럼 안녕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게 다가왔던 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비록 안녕하지 못하더라도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안녕이 서로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조그만 시인, 시골 시인, 낮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힘을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로서 우리 나태주 시인과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시 더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네. 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예, 나태주 시인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긴 예. 시간 감사합니다. 예, 유명하신 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 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시를 제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풀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 건네고 싶습니다. 기 죽지 말고 살아봐. 참 좋아라고요. 2020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 죽지 말고 살아보시라는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서로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내년에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